Hey, Marco, know about the big match next week, right? 여기서 서울까지 금방이야. Who the f are you? 친구. 왜 그랬나? 난 단 한 번도 타겟을 놓쳐본 적이 없다고. 난 프로거든, 프로. 전문가. 발바리가 제대로 보였어. 나 기억나? 오랜만이다. 친구야. 내가 조만간 또 보자 그랬지? 네, 박수로 시작했는데요. 신의21 트위터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지금 라이브를 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의21 토크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신의21의 남선우 기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토크룸은 개봉을 앞둔 작품의 배우분들을 모시고 영화 이야기를 들어보는 자리죠. 오늘은 신세계 마녀 시리즈를 비롯해서 늘 스타일리시한 장르 영화로 관객분들을 만나고 있는 박훈정 감독님의 신작 귀공자의 주역들을 모셨습니다. 제 옆에 차례로 나와 계신데요.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저부터 할까요? 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영화 귀공자에서 마르코 역을 연기한 강태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화 귀공자에서 귀공자 역을 맡은 김선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한의사 역을 연기한 김강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귀공자에서 윤주 역을 맡은 고아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 대형 포스터 밑에 각자 본인의 얼굴 아래 앉아주셨습니다. 네, 영화 속 모습과 실제 모습이 한눈에 보이는데요. 개봉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어요. 네 분 바쁘게 지내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개봉 앞둔 기분이 어떠실까요? 네, 이렇게 스크린으로 처음으로 인사드리게 돼서 너무 반갑고 네. 떨리고 설레이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하고 이렇게 바쁜 하루하루 즐겁게 보람차게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 안 남았으니까요. 영화 개봉하면 꼭 보러 많이 와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떨리고 설레는 마음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좀 긴장을 풀고 재밌는 대화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네 분이 함께한 귀공자 어떤 영화인지 들어봐야겠죠? 아마 관객분들은 이 제목만 들으시면 그래서 귀공자가 누굴까 궁금해 하실 텐데 또 박훈정 감독님 영화를 봐오신 분들이라면 혹시 그 마녀에서 최우식 배우가 연기한 캐릭터랑 관련이 있나? 궁금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인물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박훈정 감독님께서 못 박으셨더라고요. 참고로 이 귀공자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 검색하면 귀한 집 아들이라고 나오거든요. 네 분 중 이 제목이 가리키는 귀공자는 누구인가요? 이 제목이 네. 가리키는 귀공자가 아마 우리 네. 강호 선배 그리고 네. 이렇게 사실은 강호 선배도 귀한 집 아들이거든요. 네네. 이 극 중에서도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네. 사실 제 역할 이름은 이제 귀공자인데요. 근데 네. 또 이 귀한 집의 또 귀공자, 갑자기 나타나는 귀공자, 이름이 귀공자 이렇습니다. 누가 진정한 귀공자인지 영화를 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귀공자 한 분께 영화 소개를 직접 들어보려는데 처음 김선호 배우님께서 딱 지목을 해주신 김강호 배우님께 간단한 영화 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와, 그 간단한 영화 소개는 이 기공자가 더 잘하는데 네네. 바톤을 넘겨도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준비된 멘트가 있으니까 제가 또 한번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기회를 주셔서.
자, 우리 영화 기공자는요. 네. 각기 다른 세력이 각기 다른 목적을 가지고 필리핀 복싱 경기장에서 불법 경기장에서 전전하는 마르코를 추격하는 이야기입니다. 그중에 저 이름 기공자는 갑자기 마르코 주변에 나타나서 주변을 초토화시키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네네. 어떻게 마음에 드시나요? 훨씬 낫습니다, 이 기공. 네, 좋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귀공자는 한마디로 하나의 타겟을 둘러싼 여러 세력의 추격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촘촘한 관계망과 스릴 있는 액션이 관전 포인트일 것 같아요. 어떤 캐릭터들이 이 스토리를 이끌어 나가는지 궁금한데요. 귀공자의 파티에 초대를 받는 기분으로 한 사람씩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호 배우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이 이름이 귀공자라고 했는데 앞서 보신 예고편에서도 그렇고 자꾸만 자기를 막 친구라고 소개해요. 이 남자 어떤 사람이죠? 일단 앞서 말씀드렸듯이 갑자기 나타난 그러니까 마르코 앞에 네. 갑자기 나타났고요. 그 주변을 막 따라다니면서 초토화시킵니다. 그리고 친구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정말 친구, 프렌드라는 그 의미도 있고 네 인생의 마지막이 될 친구 뭐 여러 가지를 의미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좀 의문의 사나이죠. 극중 내내 그렇게 되니까 꼭 극장에서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친구라는 표현은 친밀한 사이에서 쓰기 때문에 좀 더 이 의미심장하게 다가오죠. 네, 공개된 예고편이나 스틸 이미지에서는 되게 광기 어린 표정을 보여주셨고 이와 더불어서 깔끔하고 세련된 패션도 눈에 들어왔어요. 네. 대사에도 되게 스타일에 대한 집착이 얼핏 드러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잔혹한 일을 저지르는 와중에도 이렇게 자기를 깔끔하게 챙기는 이 입체적인 캐릭터 만들어 가시면서 감독님과는 어떤 대화를 나누셨는지 궁금해요. 감독님이랑 캐릭터 인물 구축하는 데 있어서요. 네. 레퍼런스 같은 거 참고하자고 하는 거 참고했고요. 그리고 그런 모습을 순수하게 이런 추격이나 어떤 사람을 따라다니는 거 혹은 또 어떤 행동을 취하는 데 네. 있어서 순수하게 즐기는 모습을 표현하고 싶어서 많은 레퍼런스들과 그리고 감독님이랑 뭐 웃는 소리 뭐 이런 거 말하는 뭐 하다못해 음높이라도 네네. 이런 걸 잘 대화로 또 사전의 리딩으로 조금씩 이렇게 빌드업했던 것 같아요. 네. 그 레퍼런스가 어떤 것들이 있었을지 여쭤봐도 될까요? 제일 큰 걸로 예를 들면요, 시계테어 오렌지라는 영화 네네네. 주인공이 악인지 선인지 구분을 못하는 상태에서 악행을 굉장히 마치 놀이처럼 즐기면서 막 깔깔깔 웃는 게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그걸 보고 참고를 했고요. 그거를 모티브로 대본에 이제 지문에 기공자가 웃으며 혹은 미소 지으며 이런 것들을 그걸 참고해서 같이 만들어 갔던 것 같아요. 네. 궁금하네요. 네, 살짝 상상이 되기도 하는데 한편 이런 김선호 배우가 연기한 귀공자의 입체성을 가장 가까이서 겪어내는 캐릭터가 있죠. 바로 강태주 배우님이 맡은 마르코인데요. 태주 배우님도 마르코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마르코는요, 필리핀에서 불법 사설 경기장에서 복싱 선수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소년입니다. 어느 날 한국에서 자신을 찾고 있다는 소식에 무작정 한국으로 날아가는데요. 도착하자마자 다양한 세력들에게 영문도 모른 채 쫓기는 신세에 처하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되게 말씀을 조곤조곤 하셔서 약간 동화구연 듣는 느낌이었어요. 네, 이 마르코라는 친구가 주인공인 동화구연을 듣는 것 같았는데 귀공자가 이렇게 모든 걸 알고 마르코에게 접근한 것과 달리 마르코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점점 진실에 가까워지는 캐릭터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감정이 굉장히 증폭되는 그런 연기가 필요하셨을 것 같은데 배우님은 인물에 어떻게 접근하려 했는지 들어볼까요? 네, 저는 마르코라는 캐릭터가 정말 영문도 모른 채 영화 초반부부터 이제 후반까지 계속 쫓기고 달려다니고 있어요. 네. 처음에는 정말 이유를 모른 채 쫓기니까 그런 긴급함이나 혼란스러움을 많이 표현하려고 했었고 극 중에서 선배님들이 주시는 대사들이 저는 정말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라는 느낌으로 항상 받아들였었고요. 뒤에 나중에 진실에 가까워질 때의 저의 뭐 연기나 그런 표현들은 정말 선배님들이 주시는 대로 그냥 선배님들이 주시는 에너지랑 연기를 받아서 이렇게 밖으로 리액션만 해도 자연스럽게 그런 당혹스러움이나 무서움 그리고 진실에 가까워지는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나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배님들이 주셨던 연기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정말 재밌고 즐거운 작업이었습니다. 생생한 리액션이 가능했다는 말씀인 것 같아요. 네. 그 리액션을 가능하게 하신 에너지를 뿜어낸 분들 중 한 분이죠. 바로 한의사를 연기한 김광우 배우님이실 텐데요. 분명한 목적을 갖고 이 마르코를 찾으려는 캐릭터죠. 한의사에 대한 소개를 또 부탁드릴게요. 글쎄요, 뭐 한의사를 연기한 저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 태주 씨가 연기한 마르코를 저희는 다 쫓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 굉장히 혼란스럽죠. 저는 목적이 있어요. 분명한 목적이 있고 어떤 경제적인 아니면 또 저의 야망을 위해서 이 친구를 꼭 잡아야 하고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데려오는 그런 인물이에요. 사학재단의 우리나라 큰 대표 사학재단의 대표이면서 엄청난 또 권력을 휘두르는 그런 인물입니다. 네, 제가 발음하면서 약간 한의사처럼 발음이 혹시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이 헷갈리실까 봐 걱정했는데 딱 짚어주셨어요. 사학재단의 이사인 거죠. 네, 대표가 될 준비를 하고 있는 이사. 알겠습니다. 한의사의 그 캐릭터 포스터 보면은 이런 대사가 적혀 있더라고요. 여긴 지금 없는데 한 분 한 분 캐릭터마다 포스터가 공개됐어요. 그때 한의사 캐릭터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지그재그로 뛰어요. 이게 총 맞을 확률이 적어. 네, 연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잘하시는데. 무척 잔혹한 대사잖아요. 그래서 이 인물은 그런 얘기를 좀 어떤 톤으로 하는 빌런인지 궁금하더라고요. 배우님은 한의사 말투 어떻게 구상하셨는지 좀 그냥 일상이에요, 이 사람에게는. 뭔가 그 순간이 진지하거나 그렇지 않고 그냥 일상이에요. 아무렇지도 않게. 바로 내가 총을 당길 수 있는 순간에서도 그런 농담 같은 농담, 진담처럼 그냥 일상 대화처럼 던질 수 있는 그런 인물. 네. 그 공간 안에서는 그냥 저의 제국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런 행동, 말이 아무렇지 않은 사람. 네. 더 무섭네요. 그런가 하면 가장 좀 미스테리하게 미션을 수행하는 인물은 또 고아라 배우님이 연기한 윤주 아닐까 싶어요. 고아라 배우님께서 이 베일에 쌓인 캐릭터 윤주에 대해서 스포일러 없이 힌트를 좀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너무 어렵나요? 힌트. 네네. 힌트라기보다 아까 네. 캐릭터 포스터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 제 캐릭터 포스터에는 나는 그냥 내 일을 하는 중인데 왜? 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어요. 그만큼 제 일에만 되게 열중을 하고 집중력이 뛰어난 캐릭터여서 그냥 맡겨진 임무나 일에 충실한 배역이다라는 걸 알고 보시면 좀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목표를 가지고 그걸 충실하게 수행하려는 네. 캐릭터인 거죠. 저는 이 예고편을 통해서 윤주의 모습을 보면서 그동안 본 고아라 배우님의 얼굴 중에 가장 좀 낯선 모습을 본 것 같다는 인상을 받았어요. 네. 윤주라는 캐릭터는 뭔가 밝고 당차기보다는 되게 계획적이고 냉철한 성격을 가진 것 같더라고요. 네. 이런 인물을 연기하는 게 배우님한테도 좀 새롭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떠셨어요? 네, 새로운 인물이라도 너무 하고 싶었기도 했고요. 너무 매력적인 인물이어서 네,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얼마나 매력적인지는 또 개봉하면 확인할 네. 수 있겠죠. 김광우 고아라 배우님께 또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두 분은 그동안 영화나 드라마를 넘나들면서 굉장히 다양한 캐릭터를 연기해 오셨는데요. 그만큼 시나리오를 선택하는 나름의 기준이 쌓이셨을 것 같거든요. 귀공자의 어떤 점이 매력적으로 다가왔는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런 포인트가 내 마음을 움직였다 하는 지점이 있을까요? 저는 이 시나리오가 가장 마음에 들었던 건 단순함이에요. 꼬지 않고 인물이 자기 목적을 직진하는 이런 것들
근래 들어서 영화가 뭔가 뒤에 반전이 있어야 되고 뭔가 뭐 꼬여야 되고 이런 것들이 더 좋은 영화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저희 영화는 사실 굉장히 직진이거든요. 그다음에 캐릭터 플레이들이 굉장히 매력들이 있고 좀 그래서 이게 박훈정 감독님의 영화의 매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 꼬지 않는 단순함의 매력을 느끼셨다. 네, 말씀을 하시는 와중에 제가 캐치한 게 김선호 배우님이 계속 웃고 계시더라고요. 덧붙이고 싶은 얘기가 있으신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네네. 제가 잠깐 이렇게 얘기 들으면서 네. 강호 선배 진짜 멋있다 이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약간 근데 반해했던 네네. 거군요. 근데 저쪽에 이제 우리 스태프들이랑 네네네. 눈 마주쳐가지고 웃었고요. 네, 알겠습니다. 잠시 반해버렸던 거죠? 네네네, 반했습니다. 네. 고아라 배우님 혹시 뭐가 묻어가지고. 팀워크가 정말 좋은 걸로. 네. 아라 배우님 생각해보셨어요, 답변? 저는 일단 제가 박훈정 감독님의 팬이기도 해서 네. 감독님 작품에 참여한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았고요. 네. 일단 감독님이 저를 찾아주신 이유도 네. 되게 반전인 캐릭터를 표현하는데 좋을 것 같다고 저를 찾아주셨어서 반전 매력을 가진. 네, 저도 한 번도 도전해보지 않은 캐릭터 인물이기도 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네. 툼레이더라고 영화 아시죠? 네. 어릴 적에 그걸 보고 자랐는데 그런 액션을 또 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네. 총기 액션을 되게 연습 많이 하면서 촬영했어요. 그런 새로운 기회를 또 가질 수 있다는 장점이 이 각본에 있었던 것 같네요. 네. 반면에 김선호, 강태주 배우님의 경우는 귀공자가 스크린 데뷔작이기도 하죠. 박훈정 감독님의 신인 보는 안목이 또 탁월한 걸로 정평이 나 있는데 그래서 더 좀 부담도 있었을 것 같고요. 귀공자를 꼭 하고 싶었던 이유 두 분께 들어보고 싶어요. 네. 저도 역시 박훈정 감독님 작품 너무 잘 봤고요. 그리고 그 극 속에서 대본에서 봤을 때 감독님 작품 그동안의 작품과 다르게 인물들이 물론 감독님 인물들은 캐릭터가 명확하고 또 위트가 있거든요. 근데 특히나 저한테 제안 주신 그 기공자가 잔인한 그런 역할이 아니라 그 위트와 또 의외성이 굉장히 재밌었어요. 그리고 진짜 선배님 말대로 굉장히 빠르고 그냥 좀 직관적이라거나 쉽다고 하죠. 그런 것들. 그래서 되게 재밌다. 감독님이 이걸 어떻게 연출하실지 너무 기대된다. 그리고 액션도 너무 궁금했고요. 그래서 너무 하고 싶습니다. 좀 기쁘네요.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태주 배우님은요? 네, 저도 박훈정 감독님의 엄청난 팬으로 이렇게 매 영화마다 새로운 얼굴들을 발굴해 주신다고 하셔서 정말 열심히 오디션부터 준비했던 것 같아요. 마르코라는 캐릭터에서 가장 끌렸던 부분은 그동안 표현하지 못했었던 저의 그런 새로운 모습을 표현할 수 있었던 캐릭터였고 또 한 작품에서 정말 많은 배우로서 성장할 수 있는 많은 경험들을 정말 귀중한 경험들을 많이 할 수 있게 해주셨던 작품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꼭 열심히 잘 해내고 싶다 그런 생각으로 작품 오디션 준비했었고 촬영했었고 네, 그렇게 기억에 남는 정말 평생 잊지 못할 그런 작품이 된 것 같습니다. 태주 배우님의 이 벅차오르는 감정이 방금도 좀 느껴진 것 같아요. 네 분이 귀공자의 일원이 되기까지 어떤 마음이셨는지 들어보는 것만으로도 작품에 대한 기대가 한층 올라가는데요. 촬영하는 동안 그래도 고생도 굉장히 많으셨다고 들었어요. 특히 영화의 하이라이트를 담당할 각종 액션씬에 귀공자 팀 전체가 공을 들였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선 예고편 보니까 김선호, 강태주 배우님은 엄청 뛰시더라고요. 두 분이 뛰는 폼도 근데 좀 다르고 표정도 완전히 차이가 나서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더 궁금해졌어요. 캐릭터 그리고 상황에 맞게 표정과 달리는 자세 다 고려하신 거 맞죠? 네,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네. 마르코는 정말 영문도 모른 채 달리고 있고요. 그리고 또 여러 총도 보이고 그쵸. 정말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제가 달릴 때는 어떤 저의 포즈나 뭐 이런 폼을 신경 쓰지 않았고 정말 살아남기 위해서 직진하고 달리는 그런 뭔가 동물적인 모습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냥 본능적인 모습에 충실해서 달리고 힘들면 힘든 걸 표현하고 지치면 지친 걸 표현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쪽이 좀 필사적인 달리기라면 네. 귀공자는 뭔가 즐기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이제 저는 뭔가를 굉장히 신경 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광인처럼 네네. 압박하려고 굉장히 따라다녔어요. 그리고 나중에 어떤 반전 그리고 또 혹은 어떤 의외성을 주기 위해서 네. 정말 어떻게 저렇게 무섭게 뛰지? 정상 아닌데? 막 이러면서 웃으면서 쫓아가는 걸 일단 감독님이랑 상의하고 저 이렇게 뛸 거예요. 이렇게 그랬더니 감독님이 좋아. 그렇게 뛰어. 이렇게 해서 네. 따라갔던 것 같아요. 그런 게 아마 좀 그래도 그걸 보시는데 재미가 되지 않을까 또 생각이 됩니다. 이 반면에 한의사와 윤주는 도구 또 지형지물을 활용한 액션이 돋보였는데 샷건 든 모습이라든지 카체이싱 펼치는 씬들이 미리 좀 공개됐어요. 리허설은 어떻게 하셨는지 또 합을 맞추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셨는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 친구들은 뛸 때 저희는 차를 타고 다녀가지고 그러니까요. 뭐 많이 힘들지는 않았습니다. 다행이네요. 또 나름 저희가 또 각자의 또 주 무기가 있잖아요. 그쵸. 그걸 또 능수능란하게 다루기 위해서 연습들을 좀 많이 했었고 이질감 없이 보이게. 저 같은 경우는 장총을 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 영화에서 참 보기 힘든 총이라 보시면 아마 좀 시각적으로도 헉 이런 느낌을 좀 받으실 거예요. 아라 배우님은요? 네, 저도 총기 액션을 연습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되게 스릴 있고 재밌더라고요. 겁이 좀 없는 편이어서 카체이싱 같은 경우도 속도를 좀 즐기면서 촬영을 했어서 너무 재밌었어요. 장총 그리고 카체이싱 씬 네. 기대하겠습니다. 이 귀공자 팀의 자랑으로 이 화려한 액션 씬을 든든하게 뒷받침해주는 로케이션도 언급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 스토리가 필리핀과 한국을 오가잖아요. 그래서 이국적인 풍경 또 한국적인 풍경 모두를 영화 속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는 태국 그리고 전남 곡성, 장성, 또 제주도 등지에서 촬영을 하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고속도로부터 숲길, 산길, 터널 정말 여러 공간이 등장하는데 각자 좀 기억에 남는 장소 있으세요? 어떤 분 먼저 들어볼까요? 제가 먼저 네.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터널 다 아까 기자님이 말씀해 네. 주신 것처럼 얘기해 주실 때마다 이렇게 장면들이 스쳐 지나가요. 정말 대부분 많은 장면들 선우 선배님이랑 같이 뛰고 그렇죠. 차로 달리고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거라고 하면 제주도 숲길에서 제가 달려다녔던 것도 기억에 남고요. 네. 그리고 터널에서 예고편에서도 나왔던 네. 터널에서 선우 선배님이랑 같이 달렸던 것도 기억에 남아요. 이유는 그때 엄청 추운 날이었거든요. 그리고 터널이어서 바람이 엄청 세차게 불었는데 네. 와, 그 추위를 견뎌내면서 네. 선배님이랑 같이 달려가고 또 종점에 가면은 다시 또 걸어와서 처음부터 달리고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웃는 거 아니죠? 아닙니다. 이미 한번 울었던 것 같아요. 네. 한번 울었던 것 같아요. 좀 줘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 다리에 가기 전에 네. 그 뭐지? 우리 고가에서 찍은 거 네, 있었잖아요. 고가에서 실제로는 네. 그 근처였던 건가? 하여간 네, 그런데 고가에서 그 뛰어내리는 장면이 있어요. 제가 네네. 제가 이제 뛰어내리는 장면이 있는데 태주 배우가 먼저 태주 씨가 뛰어내리고 제가 그 다음에 뛰어내립니다. 네. 근데 저는 고소공포증이 있어서요. 네. 뛰어내리는데 태주 괜찮니? 그랬더니 네 아니요 저 그냥 뛰어야죠 이러고 뛰더라고요. 그래서 안 뛸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태주 씨가 벌써 저는 그날 시작이었는데 3개월을 먼저 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네. 힘든 내색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태주 씨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그래 해야지 하고 막 같이 뛰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막 뛰는 와중에 태주 씨가 제 차에 조용히 와가지고 비타민이랑 형 이거 먹으면 좀 괜찮아져요. 이러면서 해가지고 30분 더 뛰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훈훈하네요. 네. 하지만 아까 왜 이렇게 탄식을 하셨는지 알 수 있는 답변이었습니다.
강우 배우님은 어떠신가요? 저는 네. 초반에 제 캐릭터 설명을 아주 명확하게 할 수 있는 씬이 있는데 아, 뭘까요? 거기도 제주도였어요. 제주도 벌판이었고 아마 우리나라에 저런 데가 있어? 할 정도로 굉장히 좀 이국적인 저는 약간 그 씬이 서부 영화에 나오는 벌판 같은 느낌을 네, 좀 받았었고 거기다 또 장총까지 장착을 하니까 마치 내가 서부 영화를 찍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방금 강우 배우님 말씀하시는 동안 태주 배우님이 손동작을 살짝 해주셨잖아요. 네. 어떻게 하신 거였죠? 이게, 지그재그. 네. 네, 그 대사가 보시는 등장하는 그렇죠. 씬 예. 말씀하시는 거죠? 네. 아주 핵심적인 씬인 것 같습니다. 아라 배우님도 혹시 기억나는 장면 혹시 있으실까요? 기억나는 장소는 네. 저도 제주도였던 것 같아요. 제주도에서 새벽 한 5시 콜이었는데 아, 네. 새벽에 그 제주도 숲에서 네. 이제 첫 촬영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새벽 공개를 잊을 수가 없어요. 굉장히 맑더라고요. 들어보니까 네 분 다 제주도 촬영을 하신 것 같아요. 이 마녀부터 낙원의 밤까지 박훈장 감독님의 제주 사랑이 유명하시잖아요. 이번에 이 귀공자에도 사려니 숲, 서귀포 표선의 목장, 또 한라산 중간산까지 로케이션으로 택하셨다고 합니다. 영화 보시는 여러분들도 어딘지 저기 한국 맞아? 하는 기분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까지 귀공자의 캐릭터들, 또 액션, 로케이션까지 훑어봤는데요. 지금부터는 아주 쉬운 퀴즈와 함께 배우분들의 이야기를 더 들어보려고 합니다. 일명 타깃을 찾아라 코너인데요. 박수까지 쳐주셨어요. 제가 드리는 이 질문의 답이 여기 계신 네 분 중 한 분이거든요. 제가 설명하는 이 사람이 누구인지 네 분이 그 타깃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여기 이렇게 4개의 질문이 있는데요. 하나씩 다 뽑아주시겠어요? 저희가 또 게임에는 굉장히 진심입니다. 저희가 또 옆으로 전달을 하나 남은 것. 네. 자 골라가주세요. 저 요거요. 오케이. 네. 이게 봉투 색깔이 좀 똑같아요. 일부러 이렇게 맞췄어요. 각자 질문을 하나씩 받으셨죠? 네. 네. 각자만 봐야 되죠? 네, 좋습니다. 타깃 1 질문 갖고 계신 분. 접니다. 아, 네. 읽어주시겠어요? 빠밤. 위에. 자, 귀공자의 배우들 중 198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배역을 차지해낸 이가 있습니다. 그는 누구일까요? 누가 맞히는 거야? 다 같이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게임의 진심인데 아무도 안 맞죠. 다들 답을 알고 계시죠? 정답! 정답 하나 둘 셋 하면 외칠까요? 네. 하나 둘 셋. 강태주! 한 번만 외쳐주셨는데 1번 타깃의 답은 강태주 배우가 맞았습니다. 와우. 네, 이 질문 속 숫자 선호 배우님이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몇 대 1이라고요? 1980대 1입니다. 아, 네. 근데 강태주 진짜예요? 배우님. 지금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거 진짜인지 약간 의혹이 있나 봐요. 네. 198이에요. 1980대 그런 것 같은데요. 저도 이제 많이 뵙지를 못해가지고 네, 기사를 보고 알았습니다. 사실 오션 볼 때는 답은 네. 이제 박훈정 감독님께서 칩시다. 정확히 알고 계실 텐데 네. 이 오디션 스토리 안 들어볼 수 없죠. 오디션 스토리. 네, 좀 궁금해요. 세 분도 못 들어보신 이야기가 네, 좀 있어요. 맞아. 네, 아무도 못 들어봤어요. 네네. 들어볼까요? 네네. 태주 배우의 마르코 되기 오디션. 네, 일단 엄청 큰 오디션이라는 건 알고 있었고요. 어떤 작품이고 어떤 캐릭터를 원하시는지 몰랐어요. 저희 귀공자 대본이 아니었었고 랜덤으로 지정 대본으로 준비를 했었고 이렇게 1차, 2차 올라가면서 마지막에 감독님을 뵀었거든요. 네, 그때 이제 개인 자유 연기를 하나 이제 준비했었어야 됐었고 또 지정 대본이 있었는데 제가 오디션을 보면서 느꼈던 게 뭔가 어둡고 삐뚤어진 그런 어린 남자의 이야기인 것 같았고 불우한 환경에 있는 친구인 것 같았어요. 네. 그래서 그런 거를 토대로 이미지나 이런 것도 준비해 갔었고 또
영어 혹시 할 줄 아니? 라고 이렇게 여쭤보셔서 네. 할 줄 압니다. 네. 정말 자신이 있으셨나요? 그 자신감. 네, 자신감으로 밀어붙였습니다. 패기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갔었고요. 또 영어 욕 대사가 또 많이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몰랐거든요. 네. 근데 뭐 영어 욕도 할 줄 아니? 이러셔가지고 네, 그 자리에서 이제 평소에 들었던 영화 드라마에서 봤던 그런 영어 대사 욕들 대사들을 막 그냥 정신없이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혹시 감독님한테 한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카메라를 보고 했습니다. 카메라를 보고 네. 에너지를 발산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들어보니까 처음에 그 귀공자 시나리오도 아니었고 네. 욕을 시키시고 되게 기상천외한 오디션이었던 것 같은데 어렵겠다. 네, 오디션 1차, 2차 올라가시면서 오히려 귀공자의 어떤 캐릭터를 맡게 되는지 네. 힌트를 얻으셨던 것 같아요. 네, 대본이 이제 점점 바뀌더라고요. 처음에는 어떤 거칠고 남자답고 감독님 전작에서 보여주셨던 그런 되게 느와르물 같은 네, 그런 장르의 대본들이었고 이제 2차, 3차 올라가서는 이제 감성적인 그런 부분의 대본들을 주셨던 것 같아요. 네. 그 모든 면이 종합된 캐릭터가 마르코인 거겠네요. 노아르적인 면, 감성적인 면을 다 소화할 수 있는 강태주 배우인 걸로. 이제 궁금증이 풀렸어요. 네. 궁금증이 풀리셨어요. 감사합니다, 선배님.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 타깃을 만나볼게요. 따단. 타깃 2 읽어주시겠어요? 네. 네. 타깃 2. 땡땡땡 나름의 절실함이 있다. 과거 서부 영화에서 볼 법한 직접 행동하며 권력을 휘두르는 갱처럼 표현하고 싶었다. 땡땡땡은 누구이며 그 캐릭터를 연기한 배우는 누구인가요? 어려운데? 이거 어렵나요? 조금 난이도가 있네요. 첫 번째 타깃에 비해서 조금 어렵네요. 네. 근데 오늘 이 방송을 처음부터 주의 깊게 들어주신 네.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네. 그렇죠? 문제 속에 답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누가 맞춰주시겠어요? 제가 한번 맞춰볼까요? 그럴까요? 어려운데 이게 캐릭터 명과 배우명을 다 말씀해 주셔야 돼요. 네, 제가 같이 녹화하면서 집중 있게 네. 집중하면서 들었거든요. 그래서 힌트를 좀 얻었습니다. 좋습니다. 김강우 선배님이 연기하신 한의사. 한의사 맞죠? 한의사입니다. 한의사 네, 아니고요. 좋습니다. 사학재단의 한의사. 맞을까요? 정답입니다. 이 친구 영역 더 좋아졌네. 감사합니다. 정말 잘하시네요. 80대 1. 네, 역시 1980대 1 오늘도 답습니다. 배워. 1이 아니구나. 쌀까봐 걱정이네요. 다행입니다. 문제로 우리 다시 돌아가 볼게요. 이 한의사라는 캐릭터에서 나름의 절실함을 보셨다. 또 서부 영화에서 볼 법한 캐릭터로 표현하고 싶었다라고 하셨어요. 이 캐릭터 해석을 강우 배우님께 좀 더 들어볼까요? 절실함이라고 하는 거는 저는 이 친구를 안 잡으면 큰일 나요. 마르코를 안 잡은. 네, 그 절실함인 것 같고 네. 서부의 게임 같다는 건 제가 하도 이제 여기저기서 많이 떠들어서 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선우 배우님은 그 레퍼런스 중 하나로 시계태엽 오렌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강우 배우님도 좀 염두에 둔 작품이나 혹은 빌런 캐릭터 같은 거 있으세요? 저는 어떤 딱 특정 작품보다는 제가 예전에 봤던 그냥 서부극들 뭐 클린트 이스트우드나 뭐 이런 분들 나왔던 그 서부극에 나왔던 게임 같은 느낌을 네. 그냥 임의적으로 생각을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 예고편 스틸 이미지에서 한의사의 복장도 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이 사람이 옷 입는 방식이나 또 총을 들고 있을 때의 그 모습에서 캐릭터가 또 보이는 것 같아요. 살짝 힌트를 좀 주시겠어요? 그냥 뭐 별의별 멋이란 멋은 다 내는 것 같아요. 네. 멋있는 대신 추웠어요. 그렇죠. 추웠고 근데 절대 추운 척은 안 했죠. 멋에 죽고 멋에 살고 멋에 죽는 꼼생 꼼사. 가운만 입어도 이 태를 놓칠 수 없는 그런 가운도 캐릭터죠. 입었죠. 네. 알겠습니다. 저희 그럼 세 번째 타깃을 만나볼까요? 바로바로 맞춰야겠다. 오케이. 네. 요거 어려워요. 강우 배우님께서 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귀공자의 박훈정 감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땡땡땡과 싸우지만 다시 갈게요. 네. 목이 성우분이 등장하신 줄 알았어요. 다른 사람이 오셔가지고. 제가 목이 안 좋아가지고. 다시 부탁드릴게요. 귀공자의 박훈정 감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땡땡땡과 싸우지만 않는다면 속편도 계속될 수 있다. 아니 아직 끝까지다. 귀공자 속편에 귀를 쥐고 있는 이 사람은 누굴까? 정답! 김선호. 선우 배우님이 손이 빠르셨기 때문에 기회를 드려볼까요? 박훈정 감독님이라고 할 뻔해서 박훈정. 김선호. 네, 네, 정답 김선우. 김선호입니다. 맞습니다. 이 되게 싱겁게 답이 딱 나와버렸는데 감독님께서 이 김선호 배우님과 싸우지만 않는다면 뭔가 더 계속 해볼 수도 있겠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제가 얼핏 듣기로는 아직 그 속편에 확정은 나지 않았다, 얘기된 바는 없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감독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면 이 귀공자를 찍으면서 선호 배우님과 애정과 신뢰를 좀 쌓으신 것 같아요. 김선호 배우님께 박훈정 감독님과 어떤 사이인지 좀 더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일단 감독님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분이고요. 그리고 연출자로서 굉장히 일정 부분 배우한테 디렉하고 그 본인의 장면을 수행해내면 되게 네. 쿨하세요. 되게 남자다우시고 그리고 또 일상을 되게 많이 같이 보냈거든요. 네,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이 극 중에서 반갑다 친구야처럼 친구이자 형이자 네. 이렇게 또 연출님인데 하는 내내 즐거웠고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 속편의 의미보다는 네네. 앞으로도 배우로서 이렇게 이제 만나겠다라는 얘기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영화적인 파트너가 되고 싶다 네, 이런 표현인 저도 걸로. 그렇고요. 알겠습니다. 근데 선호 배우님이 박훈정 감독님 되게 쿨한 연출자세요라고 말씀하실 때 강호 배우님이 살짝 웃으셨거든요. 약간 쌓인 게 있으신가요? 어떠신가요? 뭐 쌓인 건 없습니다. 쌓인 건 없고. 네. 이 친구가 참 정치를 잘하는구나. 선배님. 많이 괜찮았죠. 아니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선배님이랑 저랑은 어쨌든 감독님과 또 다른 작품도 했는데 아니 쿨하시잖아요. 그때 어떠셨어요? 뭐 그렇다고 치죠. 방금도 약간 서부 영화의 깽 같았어요. 네, 카리스마. 심장 카리스마 네. 있게. 이런 의견이 있으면 또 저런 의견도 있고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또 쿨에는 또 여러 의미가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세 분의 관계는 세 분이 잘. 뭐야 싸움을 쳐놓고. 저희는 상기정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네 번째 타깃을 만나봐야겠죠? 질문 누가 갖고 계실까요?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읽어주시겠어요? 귀공자에서 스릴 있는 카 체이싱을 선보인 이 사람은 사실 액션 욕심이 많다. 다음 작품에서 더 다채로운 액션을 선보이고 싶다는 바람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누구인가요? 이번에도 그리 어렵진 않은 것 같아요. 아까 다 한 번씩 언급을 해주신 내용이죠. 누가 답을 맞춰보시겠어요? 저요. 네, 좋았다. 그러면 좋았어. 정답은 고아라. 맞죠? 기가 막히다. 다행이네요. 저희 다 문제를 맞춘 것 같아요. 그럼요. 네, 아라 배우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 액션 욕심이 정말 많다고. 네, 좀 더 표현해 주시겠어요? 이 방송을 보고 계실 감독님들께. 아니 저희 네. 작품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진짜 현장에서 되게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액션이 많을 정도로 현장에서 바뀐 네네. 것도 많고 되게 리얼하게 담긴 장면들이 되게 많은데 저도 그 중에 하나 장면이 이제 총기 액션을 하다가 스포를 하면 안 되니까 네. 그 자세를 취하는 어떠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자세를 취한다. 네, 근데 이제 하도 액션 영화를 많이 보고 좋아하다 보니까 그런 자세도 즉흥적으로 이제 애드립으로 나와서 연습하지 않았지만 네네. 이제 자갈밭에 제가 무릎을 직접 꿇고 자세를 취한 장면이 있긴 한데 많진 않지만 또 다음 작품에서 액션을 할 수 있다면 한 몸 불사르겠습니다. 네. 멋있습니다. 한몸 불사르겠다고 하셨는데 혹시 자갈밭에 무릎 꿇으실 때 아프진 않으셨어요? 부상은 없으셨는지? 부상보다 이렇게 하면 멋있겠지? 아, 무릎을 열정. 그냥 자갈을 해도 멋있겠구나 이 생각에 프로. 열심히 무릎을 꿇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다른 세 분도 혹시 뭐 부상의 위험이라든지 이런 순간 있으셨어요? 아니면 아라 배우님처럼 정말 뭐 아픈 거고 뭐고 이거 하면 진짜 멋있겠다라는 심정으로 찍으신 포즈가 있으실지?
혜주는 그런 정신 없이 뛰었던 네, 거야. 저는 뭐 정말 다칠 저를 각오로 뛰었습니다. 네, 다칠 각오로 뛰었고, 그렇지만 제가 영화 내내 달리고 뭐 액션하고 뭐 그랬어야 돼가지고 절대 다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으로 또 맞아요. 항상 제가 달릴 곳을 보고 네. 확인하고 체크하고 열심히 냅다 뛰고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선호 배우님이 계속 그 뛰는 촬영하고 나서 3kg가 빠지셨다고. 맞나요? 얼마나입니다. 네. 뛰는 촬영 말고요. 네네. 그 액션 씬 이제 마지막 액션 씬에서 한 네. 3일 정도 촬영했는데 계속 땀을 흘리다 보니까 살이 좀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왜 이렇게 헬스케? 운동 좀 해가지고 막 이러면서 촬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그런 게 하나 있어요. 딱 대본에 보면 이제 누군가 저한테 총을 겨누잖아요. 네. 그러면 무서운 거 안 해야지, 무서운 척 안 해야지, 지금 멋있겠지. 약간 그런 상상을 하면서 네네. 연기를 하잖아요. 근데 감독님께서 너무 잘 멋있게 그 장면들을 노력한 장면들을 잘 다듬어 주셔서 액션 기대하셔도 좋을 겁니다. 그 순간에 인간 김선우는 약간 겁을 먹었지만 네. 비공자는 절대 겁을 먹으면 안 안 돼, 되니까. 안 돼, 막 이러면서 촬영했던 것 같아요. 마지막 액션씬이 얼마나 고됐을지 좀 전해지는데 그 씬을 함께한 배우님은 아마 김강우 배우님이시겠죠? 강우 배우님은 어떻게 살이 좀 빠지셨나요? 전 쪘죠. 잘 챙겨 드셨나 봐요. 힘내야 되니까. 밥차 많이 먹었고. 밥차 맛있죠. 밥차가 맛집이었던 걸로. 씨가 제가 놀란 거는 네. 이 친구가 겁이 많아요. 아, 네네. 은근히 겁이 아까 많고 눈이 크고 고소공포증도 해서 있다고. 이제 네. 겁도 많고 또 이 총 액션을 처음 해보잖아요. 네, 네. 항상 이렇게 달달한 멜로를 하다가 근데 처음에 총을 쏘는데 첫날은 막 자기가 계속 깜빡이 들어가면서 맞아.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나. 그런데 정말 드라마틱하게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나중에는 정말 기공자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 영화 성공하겠구나 그렇게 보면서 감탄을 했죠. 그 기운이 갑자기 고객들에게도 다 전달이 되겠죠? 네, 좋습니다. 훈훈합니다. 네, 저희 이번에는 시청자분들이 보내주신 질문에 답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저희가 지난주에 이렇게 귀공자 토크룸 4분 모시고 합니다라고 올리니까 굉장히 수많은 나라에서 여러 개국의 언어로 질문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열심히 한국어로 번역을 해서 4분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질문은 멕시코에서 왔어요. 네, 유캔드림님께서 모든 배우에게 질문할게요. 완성된 영화를 본 지금 조금 다르게 연기하면 좋았을 것 같다 싶은 장면이 있나요? 멕시코에서 인사드립니다. 이렇게 했어요. 멕시코에서도 얼른 이 영화를 보고 싶으실 텐데 그만큼 배우분들의 연기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생각나는 분께서 먼저 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그 달리는 포즈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생각난 게 있는데 네, 뭘까요? 제가 영화 뛸 때 그 영화 촬영할 때는 네. 정말 달리고 본능적인 그런 모습에만 집중해서 제가 달리는 그런 폼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이렇게 생각할 겨를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영화 나오는 거 보고 나니까 느꼈던 게 제가 정말 나풀거리면서 달려다니더라고요. 거기 이렇게 숲도 많고 그래가지고 막 나풀 다니고 막 내리막길 달려갈 때 안 넘어지려고 막 이렇게 달렸던 걸 보면서 조금 멋있게 달릴 걸 그랬나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또 마르코한테는 그게 어울릴 수도 있어요. 너무 멋있으면 절박해 보이지 않으니까. 다른 분도 혹시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저는 근데 말씀을 드리자면 네. 저도 영화 처음이라서 이제 우리가 영화를 언론 이렇게 네, 시사 때 시사 봤는데 저는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중간중간. 정말 솔직한 대답이에요. 솔직하게 어떡하지 하고 막 강호 선배님 거 보고는 막 웃고 막 이러다가 마지막쯤이 좀 기억에 남고요. 네. 근데 막 아직은 제가 한 번 더 보고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진짜 진실된 대답이에요. 배우분들이 처음에는 또 긴장 같이 하시니까 그렇더라고요. 기억이 안 나실 수 있어요. 충분히. 두 분은 또 베테랑이시라 다른 대답이 나오려나요? 선배님 말씀하시죠. 선배님. 선배님이시면 선배님. 네. 뭐 아쉬운 거야 많죠. 근데 그걸 하나하나 다 생각하면은 네. 한도 끝도 없고 저는 뭐
만족합니다. 이 정도. 오. 또 프로페셔널한 역시. 대답해 주셨어요. 네. 아라 선배님은? 네. 저도 부족한 게 항상 보이긴 하는데 최선을 그때그때 다 하는 편이니까 후회하진 않고요. 대신 이 작품은 근데 진짜 다 감독님 디렉팅으로만 사실 많이 했던 것 같아서 아무 생각 없이 현장에 가서 진짜 감독님 디렉팅을 많이 들으려고 했고 네. 윤주의 인물의 캐릭터의 성격만 가지고 가서 현장에서 많이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게 많은 것 같아서 저도 극장에서 여러 번 보고 또 후회하는 장면 한번 꼽아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힘을 푼 질문이에요. 블러썸 힐님께서 제주도나 해외 촬영 시 쉬는 시간에는 어떻게 지내셨나요? 하고 물어보셨어요. 쉬는 시간, 그러니까 휴차 때 약간 관광을 하셨다든지 아니면 좋은 거,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셨다든지 각자 좀 휴식 방법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일단 네. 말씀드리면 태주 씨는 바로 쳐다봤는데 네. 우리는 감독님과 함께 맛집 탐방. 태주 씨가 하루는 알아보고 감독님이 또 알아보고 저는 또뭐 같이 또 전화도 해보고 예약도 하고 같이 가서 먹고 맛 평가하고 이게 수다 떨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주로 뭐 제주도에서 네, 제주도에서도 많이 제주도에서 촬영하면서 많이 맛있는 것도 먹고 했었고요. 감독님이 제주도에서 촬영을 많이 하셨어서 그런지 맛있는 것도 많이 하시고 또 되게 재밌는 얘기도 많이 해주세요. 네. 제주도에 관련된 이야기나 맞아. 이 음식점에 대한 추억 이야기들도 많이 해주셔서 쉬는 그런 휴차 때도 진짜 선배님들이랑 감독님이랑 정말 좋은 추억 많이 만들면서 촬영했던 것 같습니다. 아까 네 분이 밥차도 되게 맛있었다고 언급해 주셨지만 또 제주도나 태국에서 이 음식 잊을 수 없다. 귀공자 하면 이거 먹은 거 좀 떠오를 것 같다 싶은 음식 있으세요? 한치 풀빵이요. 풀빵? 한치 풀빵. 그게 뭔가요? 제주도 맛집 얘기하는데 네네. 정말 많은 맛집을 네. 돌아다녔어요. 근데 네. 그중에 제주도 어느 동네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네. 서귀포 쪽에 있어요. 서귀포. 네. 그거 너무 먹고 싶어요. 그 다리 건너가지고 한치 네. 풀빵을 빵인 거죠? 네, 붕어빵 같은 거. 붕어빵 아, 맛집. 네네. 한치 모양 한치 네, 모양이고 갑자기 생각이 되게 묘했던. 네. 근데 생각나는 맛. 서울에서는 찾아보기 먹어볼 힘든 수 없는. 거잖아요. 네. 한치 풀빵 제가 검색을 꼭 해보도록 할게요. 네. 알겠어요. 생각이 납니다. 감독님이 매번 이제 새로운 분들 오시면은 이거 한번 먹어봐라고. 네. 그러고 맛을 평가를 이제 기다리시는 거죠. 이거 되게 묘한데 생각날 것 같지 이런 얘기도 많이 해주시고 네, 저희가 이제 귀공자 팀으로서 처음으로 먹어봤습니다. 한치 풀빵. 풀빵. 네. 제가 들어서는 전혀 감이 안 와가지고 꼭 한번 찾아볼게요. 네, 그리고 K 드래곤님께서 이런 질문도 보내주셨습니다. 배우분들께서 각자 맡은 캐릭터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는 전제 아래 그 캐릭터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습니까? 되게 고차원적인 질문인데 쉽게 말씀드리자면 강태주 배우가 마르코에게 하고 싶은 말, 김선호가 귀공자에게 하고 싶은 말 그런 거 각자 좀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먼저 준비되신 분께서 제가 먼저 해볼까요? 아, 네, 좋습니다. 네. 마르코에게 마르코에게 편지 쓰시는 영상 편지인가요? 카메라 보고 해야 되겠다. 카메라 보고. 마르코에게 영상 편지. 포기하면 편해. 진심이 묻어났어요. 포기하면. 네, 포기하면 편합니다. 정말 포기하지 않고 달려서 제가 2시간 내내 도망 다니고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진짜 명답이다. 네, 진즉이 포기했어야 되는데 네, 반대로 들으면은 이 마르코가 영화 속에서 포기를 모르는 남자인가 봐요. 포기를 모르는 남자. 포기를 모르고 네, 다른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끝까지 발악을 하면서 안간 힘을 쓰고 도망치고 도망칩니다. 하지만 포기하면 편하다는 말을 왠지 해주고 싶은 알겠습니다. 그럼 아라 배우님은 윤주에게 뭐라고 하고 싶으세요? 저는 윤주에게 좀 쉬어가도 좋으니까 되게 일만 열심히 하거든요. 워커홀릭인가 봐요. 네, 일을 쉬지 않고 하다 보니까 이제 영화에서도 잠깐 나오지만 계속 일을 위해서 사는 그런 인물이에요. 근데 너무 일에만 열중하지 말고 좀 쉬어도 되니까 좀 쉬었으면 좋겠어요, 윤주가. 좀 쉬어가기를. 네. 두 분이 뭔가 결이 통해요. 약간 캐릭터들이 영화 속에서 얼마나 고생을 하면 배우분들이 다 이렇게 말씀하실까 싶은데 다른 두 분의 이야기도 들어봐야겠죠?
네. 저기 공자야. 이제 그만 웃고 정신 좀 차려.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재밌으면 그 선택으로 쭉 밀고 나가. 또 변하지 말고 건강하게 살자. 진짜 영상 편지 같았어요. 건강하게 살자라는 말이 또 재밌게 들리는데 얘기를 하시는 동안 강우 배우님 약간 생각에 잠겨 계신 것 같아요. 이 한의사라는 사람 가볼까요? 어떤 말을 좀 가볼까요? 가볼까요? 네. 어딜 봐야지? 요거 좀. 한의사. 이름도 없는 한의사. 너 너무 임마 성질이 급해. 좀 다운, 릴렉스. 오, 릴렉스. 이름도 없는 이름이 한의사라고 딱 말씀하셨는데 이름 안 지으셨어요 혹시? 아, 감독님 이름을 안 줬어요. 그냥 한의사야. 이사. 한의사요. 의사 말고. 이사. 한훈정 뭐 이런 거. 하지만 마찬가지로 릴렉스라고 하셨어요. 뭔가 네 분의 답변이 결이 통해요. 재밌습니다. 네, 이번에는 샤이닝 130님의 질문에 대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기 캐릭터를 제외하고 귀공자에서 연기해보고 싶은 최애 캐릭터가 있나요? 이렇게. 그러니까 약간 내가 도전해보고 싶은 캐릭터. 지금 내가 맡은 배역은 아니지만 이 배역, 이런 스타일의 배역 한번 해보고 싶다 싶은 거 있으세요? 한의사 선배님 역할 너무 땀나요. 아, 네네. 이유가 장품이 뭘까요? 너무 멋있으시고 일단 그리고 캐릭터 성격도 너무 매력적이어서 되게 다혈질이잖아요. 릴렉스. 릴렉스. 죄송합니다. 너무 돌직구른데. 별로예요. 네, 되게 다혈질인데 이 영화를 볼 때 너무 매력적인 캐릭터였던 것 같아요. 꼭 좀 한번 더 해보고 악랄한 싶어요. 역할 한번 도전해보고 싶으시다는. 알겠습니다. 두 분은 어떠세요? 저는 그 귀공자 캐릭터가 선우 선배님 연기하신 귀공자 캐릭터가 너무 멋있었고 꼭 나중에 그런 결로 연기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했어요. 정말 항상 멋있고 총 액션도 멋있고 저는 영화 속에서 총을 쓰진 않거든요. 그래서 선배님이 하시는 그런 총 액션 나중에 꼭 해보고 싶다. 멋있는 옷 입고 항상 멋있는 머리 하고 멋있는 귀공자를 언젠가 그냥 깔끔해 보고 싶었죠. 상처 네, 없이. 네. 저는 항상 상처 분장하고 네, 옷도 뭐 이렇게 입고 했었거든요. 네. 저 차 타고 막 총 쏘고 하고 싶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아라 배우님이랑 태주 배우님이 각각 딱 중앙에 옆에 계신 두 분을 꼽아주셨어요. 두 분 생각은 어떠신지요? 저는 인터뷰 때 한의사님 캐릭터를 해보고 싶다고 그랬는데 한의사가 인기가 많네요. 근데 저는 이게 이제 영화 시사 네, 봤잖아요. 네. 저 윤주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윤주 어떤 면에서? 되게 매력이 있어요. 베일에 쌓였고 그 어떤 반전이 드러나는 데서 내가 만약에 저 인물을 연기하면 또 어떻게 반전을 줄 수 있을까? 왜냐면 아라 씨가 너무 잘 했거든요. 네, 네. 그래서 매력적인 인물이니까 저런 역할도 재밌겠다. 정말 저 사람 누구지? 이렇게 궁금증을 유발하고 이렇게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네. 딱 잘 끊어주셨어요. 좋습니다. 강호 배우님 생각해 보셨어요? 저는 저요. 다른 캐릭터 싫어요. 와우. 저 절대적이다. 싫어요. 왜냐면 너무 뛰어댕겨서 우리 영화에서 차 타고 다니거든요. 네네. 타고 다니고 그 밑에 친구들 시키는데 친구들은 그냥 너무 땀 흘려서 싫어요. 저는 좋습니다. 이 질문에 가장 많은 지분을 차지하는 거 역시 한의사네요. 네. 좋습니다. 이번에는 하이선호 V님의 질문인데 이분께서는 영화를 보셨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자세한 질문을 주신 것 같습니다. 대답을 들어볼까요? 귀공자는 액션의 밀도가 높기도 했지만 중간중간 위트 그리고 코믹한 부분들도 매우 인상적이었어요. 대본 단계와 촬영 단계 또 최종 완성 단계에서 코미디의 비중에 어느 정도 차이가 있었는지 또 배우분들의 애드립이나 제안으로 탄생한 재밌는 씬들은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이 질문이 되게 복합적인데 한마디로 좀 재밌는 씬의 비율이 시나리오 단계와 완성본 단계에서 얼만큼 차이가 있었는지 또 그 지분에 배우분들의 공은 얼마나 들어갔는지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분께서 좀 대답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뭐 네. 얘기해. 저는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희가 웃기려고 절대 하지 않았어요. 이런 장르에서 순간순간 나오는 이런 블랙 코미디는 네. 배우들이 웃기려고 마음을 먹고 하면 절대 나오지 않거든요. 그 상황에서 네네. 저희는 절박한데 그 상황에서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그 재미지. 아 저희가 이 부분에서 관객들을 웃겨야겠다라고 생각한 건 저는 요만큼도 없었어요. 다른 분들도 공감하시나요? 일단 선배님 그거 확실한 게 한순간도 진지하지 않은 순간이 없어요. 인물 자체가. 한의사가. 그래서 한의사가 계속 진지해서 저희 그때 선배님 퇴근하고도 그 다음 날이었나? 한번 다시 보여주시면 안 돼요? 선배님 연기한 거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돌려가지고 그래서 보고 막 웃고 그랬거든요. 진짜 진지한 블랙 코미디를 보여주셨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어쨌든 상황을 즐기고 위트 있다 보니까 감독님이랑 많은 대화를 했고 또 필요한 부분에 일정 부분에 이 부분에 어떤 애드립이나 뭐 이런 게 필요하다 그러면 여러 가지 시도는 해봤던 것 같아요. 근데 다만 극적인 색깔도 있고 선배님 말씀대로 이 극에서 너무 벗어나는 그런 애드립이나 그런 거 말고 인물로서 네. 그냥 가벼운 위트나 재미를 줄 수 있는 걸 했고요. 또 본인은 연기하는 본인은 네. 그 상황에 미쳐서 했던 것 같습니다. 모두. 네. 대답이 좀 됐을 것 같아요. 배우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그런 코믹한 혹은 위트를 연출하셨는지 알겠습니다. 그 재미를 느낄 법한 씬 중에 하나를 또 랩보님께서 꼭 집어서 질문 주셨는데요. 김선호 배우님께서 답변을 네네. 해주셔야 합니다. 왜 공자는 콜라를 그렇게 마시는 걸까요? 그것도 빨대를 사용해서. 공자가 콜라를 마실 때마다 마르코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너무 궁금해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되게 주의 깊게 보신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 이 콜라라는 의미가 어쨌든 이 캐릭터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되게 효과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어쨌든 이 악행이 또 나쁜 짓이나 네. 어떤 일들이 선인지 악인지 구분을 못하는 그러니까 마냥 즐기기만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네. 나쁜 짓인지 모르는 어린아이들이 가끔 하는 실수들이 있죠. 잔인할 때가 있는 것처럼 그런 인물을 표현하고 싶어서 그 콜라 마시는 게 어떻게 보면 약간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 보이거든요. 지문에 보면 참 맛있게도 쪽쪽 마신다. 이런 대본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린아이 같은 혹은 좀 소년 같은 모습이 오히려 더 섬뜩하고 뭐지? 광인인가 진짜? 정말 즐거운 것 같은데? 약간 이런 모습을 보이게끔 하는 장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는 오히려 즐거웠어요. 그게 더 인물이 설명이 될 수 있다는 장면이 좋았습니다. 실제로 촬영하면서 콜라 많이 드셨겠어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콜라를 네. 참 맛있게도 먹는다를 수행하지 못할 때 한 5병 정도 먹은 것 같고요. 나머지는 이제 1병, 2병 이렇게 조금씩 줄어들었던 것 같아요. 점점 익숙해져. 네, 네. 알겠습니다. 김강호 배우님께도 이런 질문이 왔어요. 되게 진지한 질문인데 어떻게 대답해 주실지 궁금합니다. 한의사 역의 김강호 배우님은 악역 연기를 위해서 감정을 어떻게 끌어올리시는지 궁금해요. 연기 끝나고 나서 감정 소모가 많아서 힘들지는 않으신가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악역 연기할 때가 재밌어요. 왜냐하면 그 감정에 가장 솔직할 수 있거든요. 꾸미지 않아도 되고 내가 지금 가장 절박한 거 내가 못돼 보여야지가 아니고 악역들을 보면은 가장 지금 자기의 목표점들이 지향점들이 제일 확실하거든요. 네네. 그거를 따라가다 보면 그 안에서 나오는 인간의 본성들이 막 꿈틀꿈틀 나오잖아요. 그런 면들을 보는 게 저는 재밌어요. 아라 배우님께도 배역과 관련된 질문이 하나 왔어요. 읽어드릴게요. 고아라 배우님은 이 영화에서 와일드카드를 맡고 있는 것 같아요. 처음부터 선한지 악한지 드러나지 않는 캐릭터이기 때문인데요. 그런 캐릭터를 연기하는 것은 어떠셨나요? 라고 물어봐 주셨어요. 일단은 네. 되게 재밌었어요. 그 시나리오 처음 볼 때도 되게 상상이 되면서 대본을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 네네. 상상했던 것만큼 윤지가 굉장히 멋있게 나온 것 같고요. 그 카체이싱이나 뭐 총기 액션 같은 것도 되게 네. 시나리오 보면서 되게 통쾌하고 시원했는데 그렇게 현장에서도 즐거웠고 영화 보면서도
너무 속이 시원한 액션들을 봐서 너무 좋았어요. 네. 얼마나 속이 시원할지 또 극장에서 확인해보고 싶은데요. 저희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많은 질문을 보내주셨는데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밖에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벌써 1시간이 지나갔거든요. 진짜요? 네. 오늘 귀공자에 대한 힌트를 잔뜩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의 결말은 언제부터 극장에서 볼 수 있죠? 6월? 21일입니다. 네, 맞습니다. 6월 21일부터 극장에서 귀공자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네 분 오늘 1시간 동안 토크룸에서 함께한 소감이 어떠신지 좀 들어볼까요? 아라 배우님부터 들어볼까요? 네, 오늘 토크룸 얘기하면서 촬영했던 지난 시간도 생각이 나고 저희 영화를 또 기다리는 날이 저도 극장 가서 볼 거거든요. 다음 주가 너무 기다려지는데 극장에서 꼭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오래간만에 이렇게 시내 21 찾아오니까 고향에 온 것 같고 좋은데요. 네, 이제 한 일주일 정도면 여러분들 극장에서 뵐 수 있을 것 같고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오늘 좀 목이 안 좋았는데 감기 조심하시고요. 전혀 몰랐어요. 그래요? 극장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토크룸에 이렇게 와서 토크하고 퀴즈도 하고 또 이런 대화, 캐릭터에 대해서 대화하니까요. 저도 다시 작품 찍었을 때 생각이 나고요. 우리 시내 21 시청자 여러분들도 궁금증이 더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1일 날 극장에 오셔서 직접 확인해 주시고 많은 사랑, 응원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내 21 토크룸에서 저희 영화 귀공자에 대해서 저희도 조금 더 깊숙이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좋은 자리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영화관에서 저희 영화 즐겁게 재밌게 잘 보시고 또 앞으로 이렇게 저희 영화 귀공자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또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영화 재밌게 잘 봐주시고요. 영화관에서 곧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귀공자 팀의 케미를 확인할 수 있는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궁금증도 더 많이 샘솟으셨을 것 같은데 극장에서 6월 21일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토크룸에 공식 마지막 인사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 하고 외치면 네 분이서 다 같이 극장에서 만나요 하고 손을 흔들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준비되셨죠? 네. 여러분 극장에서 만나요. Hey, Marco. Know about the big match next week, right? 여기서 서울까지 금방이야. Who the are you? 친구. 왜 그랬나? 난 단 한 번도 타겟을 놓쳐본 적이 없다고. 난 프로거든, 프로. 전문가. 알바리가 제대로 꼬였어. 나 기억나? 오랜만이다. 친구야. 내가 조만간 또 보자 그랬지?